안녕하세요. 이태손입니다. 2024년 새해가 엊그저께 시작된 것 같았는데 벌써 우리는 이해 두 번째 달인 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은 마치 쏜살과도 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편견과 고정관념을 잠시 벗어나서 오늘의 한국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남북으로 분단된 한민족의 역사는 그야말로 공산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끝없는 이념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휴전선을 사이로 남과 북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북한의 적화 야욕은 대남 전략을 끊임없이 펼치며 대한민국 내의 친북 세력들을 이용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근성이라는 것이 과연 남다를까요? 일종의 반골기질 말입니다. 만일 남과 북이라는 이념적인 대결이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 한민족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타의 아시안 민족들과 다름없는 그저 민족 내 갈등 없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한민족은 지금 이념전쟁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숭고한 이념전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엊그제 저는 이재명이 자신의 가신들을 대동하고 양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방문하는 보도를 시청했습니다. 서로들 정말이지 애틋하고 다정스런 세상 최고의 동지애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물끄러미 보게 되었지요. 그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건 듯한 비장함 속에서 막걸리로 건배하며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문 전 대통령이 양산 마을의 어느 시골 한 구석에 자신만의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으면서 자신에게 그저 아첨하며 들락달락거리는 정치 세력들에게만 소위 훈수 정치를 일삼는 듯한 모습을 바라다 보며 왜 저렇게 살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이분화시키며 국론 분열과 여와야 정치투쟁의 싸움에 불쏘시개 역할만을 자처하는 그의 이상한 정치적 신념을 보며 저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정당을 떠나서 좌와 우로 갈라서 있는 국론 분열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쪽도 저쪽도 자신의 국민이라는 대의를 갖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는 지금의 정치 세력들에게 따끔한 충고를 해야 하건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이겨야 된다고 믿으며 총선 승리만을 위한 모종의 전략들을 도모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의 편가르기 심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보수 진영의 국민들이 경계의 대상이 되며 여전히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 두려운 듯 그의 아지트에서 꼭꼭 숨어 살며 자신만의 정치 세력들을 만나고 무언가 어떠한 이념적 사상에 토취된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게 소위 그의 정치 행보입니다. 한편 국힘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윤석열 속편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걸고 있으며 기승전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층은 포스트 윤석열로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을 향해서 독설을 날리고 있지요. 사사건건 말대답으로 일견 지지층들에게는 속 시원함을 줄 수 있지만 도대체 그가 말하는 사법정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리고 정치적 경험이 전무한 그가 기라성 같은 정치꾼들을 아우르며 정치 무대의 한가운데에 등장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의 대한민국을 향한 정치적 비전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전직 검찰과 법무장관이라는 추상 같은 법치주의의 선봉에 있었던 그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금까지의 이재명의 피소 사건들, 즉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그 엄청난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이 한 건도 판결이 난 것 없이 말로만 죄인 취급할 뿐 그를 여전히 잡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연 이재명의 죄명이 이 정부와 한동훈의 정치적 전략에 의한 여론몰이일까요? 아니면 그를 잡아들이면 안 될 만한 서로 간의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동훈은 왜 이재명이 이 죄를 진 피고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와 함께 버젓이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가 진정으로 죄인이 맞다면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말이 안 되는 모순이 지금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래저래 국민을 볼모로 그들의 정치적 행보가 과연 무엇을 위한 승부수일까요? 아리송할 뿐입니다. 말로는 국민 하지만 속으로는 권력에 대한 야욕이 전부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너무도 잔인하고 매몰찬 비난일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 반쪽의 불만과 원망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신을 지지하는 다른 한쪽의 국민만을 상대로 하는 한국 대통령들의 이 모순의 심리와 여와 야의 자신들만의 지지층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패권주의의 정치를 바라다 보면서 과연 한국 정치의 본질과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째서 한국 정치는 국민들의 분노와 분열을 자극하며 최소 유권자 절반의 지지만을 필요로 하며 권력을 쟁취하려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정 한국이 훗날 통일이 되고 난 후에 그들이 극복해야 하는 좌와 우라는 이념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들은 과연 어떤 정치를 하게 될까요? 과연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치적 이념은 있기나 한 것일까요? 지금도 이재명의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으로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측근들의 죄명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한국의 정치판에서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이 대중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신만만한 미소를 띄우며 아무런 문제 없다는 듯 정치 활보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보다 큰
큰 힘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국민들은 망연자실해하며 마치 넷플릭스의 한 편의 범죄 드라마를 보며 그저 수동적으로 맘만 졸이는 시청자들처럼 혹시 이재명이 영화 아수라의 주인공이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며 미래 한국의 지도자감이 절대 아니라고 절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 사회에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 무용지물론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